과거부터 우리나라에는 국민여동생이라는 수식어가 있었고 이 수식어를 받은 사람은 많은 인기와 함께 돈방석에 앉곤 했습니다. 이 중 유명한 국민여동생은 문근영입니다. 1999년 아역으로 데뷔한 문근영은 가을동화 명성황후 등에서 눈에 띄는 귀여운 아역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2004년 영화 어린 신부로 국민여동생의 칭호를 처음 얻었는데 영화에서 부른 노래 나는 아직 사랑을 몰라는 큰 인기를 끌었었죠. 그 뒤를 이어 강력한 국민 여동생이 등장했는데 그녀는 바로 피겨 스케이터 김연아였습니다. 김연아는 스포츠 스타로 연예인을 압도하는 인기를 누렸고 CF를 싹쓸이하며 많은 매력을 과시했습니다. 고교 시절 데뷔한 가수 아이유도 국민 여동생의 바통을 이어받은 주자입니다. 노래 좋은 날로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걸 어떻게를 열창하는 모습에 많은 삼촌들은 그녀에게 열광했습니다. 아이유를 응원하는 오빠 부대와 삼촌 부대가 등장했고 아이유의 본명인 이지은을 연호했습니다. 걸그룹 미스 A의 수지 또한 국민 여동생 중 한 명입니다. 수지는 영화 건축학개론을 통해 많은 남자들이 생각하는 국민 첫사랑의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드라마에 출연하며 청순하고 풋풋하고 깨끗한 매력으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죠. 그리고 이들에 앞서 원조 중에 원조로 꼽히는 국민 여동생은 바로 임혜진입니다. 임혜진은 1970년대 진짜 좋아해 등 진짜 시리즈로 사랑받은 그 시대 청춘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연예인 책받침의 원조 스타 역시 임혜진이었으며 수첩, 교복 모델 등 지금 아이돌들이 걸었던 그 길을 처음으로 걸었습니다. 오늘은 과거 국민 여동생으로 불린 임혜진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1960년생인 임혜진은 무학여중에 다니던 중 삼촌의 소개로 잡지 여학생의 표지 모델로 데뷔하였습니다. 이후 중학교 2학년 때 파괴라는 영화에서 비구니 역할을 맡으며 스크린에 등장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비구니 역할로 삭발과 전라노출을 감행하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전라노출은 대역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1970년대는 검열과 금지곡으로 대변되는 대중문화의 암흑기였으며 10대들이 서서히 대중문화의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르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1970년대는 고교생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영화가 흥행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심에는 커다란 눈망울에 하얗고 뽀얀 얼굴, 청순하면서도 귀여운 이미지의 임혜진이 있었습니다. 임혜진은 여학생이 등장하는 드라마, 영화의 여주인공을 독점하다시피 했고 출연 작품마다 흥행 대박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1975년 여고 졸업반에서 선생님을 사랑하는 여고생으로 출연했고 그해 대종상 영화제에서 신인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1976년 청춘스타 이덕화와 호흡을 맞췄던 진짜 잊지마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그 인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열차로 통학하는 청소년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이 영화에서 임혜진은 청순한 여고생 주인공으로 등장해 이덕화와 열연했습니다. 진짜 잊지마는 8만여 명의 관객이 극장을 찾는 대성공으로 진짜 미안해 등 진짜 시리즈를 성공시켰습니다. 당시 그녀는 10대 학생들의 전폭적인 환호를 받으며 그야말로 임혜진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그 시절 임혜진은 또래 남학생들에게 로망의 대상으로 그녀의 인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도 남았습니다. 특히 1970년대 책받침 여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남학생들이 그녀의 사진을 코팅하여 가지고 다녔습니다. 또한 임혜진이 다니는 무학여고 근처에는 임혜진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며 남학생들이 길거리를 배회했습니다. 임혜진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생영화 하면서 유명해졌다. 학교에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처음에는 한두 명 알아보더니 나중에는 버스 전체가 저를 아는 거예요. 결국 버스를 못 타고 1시간이나 걸리는 학교까지 걸어 다녔어요. 심지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아직도 고개 못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등도 굽었고 사람들을 잘 못 봅니다. 또한 세계적인 록밴드 비틀즈의 존 레논이 임혜진의 미모에 영감을 받아 임혜진의 이름과 발음이 유사한 명곡을 작곡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존 레논이 비틀즈의 해체 이후 우연히 TV에서 임혜진의 모습을 보고 직접 일본에 가서 수소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임혜진을 찾지 못하고 일본인 예술가 오노 요코와 결혼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러나 임혜진의 데뷔 이전에 이미 노래가 발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는 그저 소문에 불과한 루머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덕화와 임혜진이 사귄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훗날 이덕화는 이에 대해 진실을 말했습니다. 당시의 임혜진은 고등학생이었고 자신은 대학생이라 임혜진이 딸처럼 보였다. 사실 그때 이미 현재의 부인과 교제 중이었다. 심지어 당시 임혜진의 어머니가 나에게 덕화오빠라고 부를 정도였으며 임혜진의 보호자 역할까지 했다. 실제 당시 임혜진은 어머니가 영화 촬영장을 쫓아다니며 시중을 들었고 어머니가 오지 못한 날에는 이덕화가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혜진이 어머니가 오시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난처했던 것은 화장실 가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친오빠 같은 이덕화라도 해도 청순한 소녀 임혜진이 화장실을 같이 가달라고 말하기 어려웠죠. 임혜진은 이럴 때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표시로 이덕화의 옆구리를 살짝 찔렀습니다. 그러면 이덕화가 알아서 임혜진과 함께 화장실에 가주었고 이덕화는 화장실 문 앞에 서서 임혜진을 기다려줬습니다. 또 밖이 조용하면 임혜진이 무서울까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계속 노래를 부르는 등 소리를 내주었죠. 게다가 이덕화는 임혜진 가방까지 들고 서서 기다렸는데 과거에는 남자가 여자 가방을 들고 있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덕화는 임혜진을 위해 일종의 굴욕적인 자상함을 보인 것이었죠. 한편 70년대만 해도 연애 활동을 특기생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임혜진은 학교를 성실히 다녀야 했기에 무척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출석 일수를 맞춰야 졸업이 가능했다. 그래서 촬영하랴 수업 들으랴 하루 24시간이 부족했다. 선생님들은 연애 활동을 하려면 특히 모범이 돼야 한다면서 얼마나 엄격하게 야단을 치시는지. 물론 점심시간 때 몰래 기념사진 하나 찍자고 말씀하시는 아빠 같은 선생님도 있었다. 당시 머릿속으로는 눈은 안 오나 비는 안 오나 촬영 펑크나 났으면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실제 당시 임혜진은 스케줄이 너무 많아 영화사 관계자들이 학교로 픽업을 하러 왔다고 합니다. 학교 시간에 학생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당시 청소년들은 야외 활동이 많아 피부색이 지금에 비해 어두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혜진은 특이할 정도로 피부가 하얀 편이라 학생들 중 하얀 얼굴만 찾으면 되어서 편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이틴 스타로 각광을 받던 임혜진은 갑자기 영화계를 떠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 비슷한 하이틴 영화가 반복되면서 사람들이 지루함을 느끼자 하이틴 영화의 제작과 인기가 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1980년대 초에는 에마 부인을 비롯한 영화들이 개봉하며 온통 성적 자극만으로 승부를 걸던 시대였습니다. 이에 임혜진은 대학생이 된 뒤 땅콩 껍질 속의 영가에서 이미지 변신을 위해 성인 연기를 펼쳤습니다. 이 영화에서 임혜진은 신성일과 호흡했는데 임혜진이 노출을 감행하자 대중과 언론의 문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임혜진의 남성 팬들은 마음속에 여동생 또는 연인이었던 소녀의 변모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영화로 인해 임혜진은 청순한 이미지를 좋아했던 팬들로부터 수많은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쩜 그렇게 우리를 실망시킬 수가 있느냐. 차라리 영화계를 떠나라. 이 영화에 함께 출연한 신성일은 훗날 인터뷰에서 임혜진의 노출신에 대해 말했습니다. 당시 임혜진의 어머니가 매니저처럼 임혜진을 보호하며 동행했고 절대 노출신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식사하고 오시라고 잠시 외출하게 만든 뒤 그 짧은 틈을 노려 번개처럼 찍었다. 임혜진의 어머니 한정우 여사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우가 감독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지만 심한 장면을 삼가해달라고 미리 부탁했다. 그런데 옷을 벗겨 집안부터 난리가 났다. 엄격한 할아버지가 당장 배우 집어치우라고 대노하셨고 친지들 모두가 돈을 얼마나 받았느냐고 비아냥거려 참기 힘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스포츠신문에 임혜진 몸값 300만 원이라는 기사가 났고 이를 본 임혜진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저질스러운 영화인 것처럼 임혜진 몸값 300만 원이라는 식으로 기사가 났어요. 이때 영화에 대한 정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에 큰 상처를 받은 임혜진은 영화계를 떠났고 이후 TV와 라디오 등 다른 매체로 영역을 옮겨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이틴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성인 배우로 도약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80년에는 MBC 드라마 알뜰 가족에 출연하여 유인촌의 아내 역으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집 나온 여고생을 신부로 앉히면 어떡하냐며 방송사를 세차게 비난하였고 결국 드라마는 조기 종영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임혜진은 큰 슬럼프에 빠지고 말았고 이 일이 꼭 내가 해야 하는 일인가 하는 생각에 방황했습니다. 이에 당시 그녀는 여러 배역이 들어와도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며 출연하길 꺼려했습니다. 이때 슬럼프를 깨게 해준 이가 바로 선배 윤여정이었습니다. 윤여정은 임혜진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네가 배우라는 직업을 선택했다면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푸는 것도 중요해. 언제까지 사랑받는 주인공만 할래? 그토록 사랑을 받았으면 이젠 사랑을 나눠줘야지. 배우는 어떤 역할이든 해낼 수 있어야 배우야. 넌 아직 배가 덜 고파서 고민하는 거야. 헝그리 정신이 부족한 거지. 실제 당시 윤여정은 외국에서 들어와서 이 일저 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언을 받아들인 임혜진은 조연과 단역을 오가며 활동했고 하이틴 스타라는 이미지는 잊혀지고 한 명의 배우로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임혜진은 자신에게 항상 애정어린 조언을 해준 윤여정에게 아직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엄마 역이 들어왔는데 내가 엄마 역을 어떻게 해라고 하니까 그냥 하라더라. 좋아하는 언니니까 말을 들어서 무조건 했다.
그런다고 길이 막 보이는 건 아니었는데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은 연예계를 떠났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후 임혜진은 작가 김수현이 집필한 드라마에 수차례 출연하여 소위 김수현 사단의 일원이라 불릴 정도로 연이 깊습니다. 1980년대에는 MBC 드라마 사랑과 진실과 사랑과 야망, 1990년대에는 작별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드라마에 출연하며 성인 연기자로 변신한 임혜진은 SBS 최초의 시트콤이라고 할 수 있는 오박산의 사람들에 참여했습니다. 임혜진은 조카와 노닥거리는 철부지 고모 역할을 맡으며 감초 연기를 톡톡히 했죠. 임혜진은 과거부터 오랜 꿈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샐러리맨과 결혼해 친구들 중 제일 먼저 학부모가 되는 게 꿈이었죠. 이는 아마 과거부터 시달려온 영화계의 넌떨머리가 나서 평범한 남자를 바라지 않았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자신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샐러리맨을 만나게 되었는데 상대는 바로 MBC 최창욱 PD였습니다. 교제 당시 최창욱은 임혜진이 출연한 어린이 프로의 조연출이었는데 같은 동네에 살아 가까워 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래와 뚜리라는 어린이 연속극을 같이 했었다. 그 프로그램의 연출자가 우리 둘을 엮어주려고 툭하면 나한테 녹화 테이프를 남편한테 전해주라고 부탁했다. 어쨌든 그때마다 남편이 고맙다며 차도 사주고 밥도 사주며 친해졌다. 사실 당시 최창욱은 임혜진을 좋아했는데 그녀를 만나기 위해 방송국에 들어온 남자였습니다. 원래 남편은 영어 선생님이었다. 그러다 문득 잡지 표지 속에 나를 만나기 위해 방송국에 취업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더라. 이후 최창욱과 임혜진은 1년간 연애를 거쳐 1989년 4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남편 최창욱은 MBC 드라마 궁, 환상의 커플, 마애 등을 만들었으며 2020년 드라마 본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한편 임혜진은 2000년대에 이르러 다양한 드라마에서 활약을 하면서도 각종 예능에서도 재치 있는 입담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 세바퀴에서 친근하고 코믹한 푼수 아줌마 캐릭터로 활약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열었습니다. 망가짐을 불사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였고 결국 2009년 MBC 방송연예대상 버라이어티 부문 우수상을 차지했죠. 현재 국민 여동생이라는 호칭은 CF의 상술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짧은 기간 이미지가 소모되어 사라지고 또 다른 국민 여동생이 등장하곤 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말했습니다. 최근 조금만 인기를 얻어도 국민으로 불린다. 국민이라는 단어가 지닌 가치 때문인지 이를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민 호칭을 남용하면서 오히려 그 권위가 약화된 듯하다. 반면 임혜진이 과거 갖고 있던 순수하고 깨끗한 이미지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습니다. 많은 남학생들은 임혜진에게 열광했고 과거 그녀의 모습은 지금까지도 국민 여동생의 기준이 되고 있죠. 오늘은 과거 전 국민의 사랑을 독차지한 단발머리 여고생 임혜진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길비디오였습니다.